지구의 크기와 운동,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구 크기 측정을 했고요. 뭐 한 2000년도 더 전에, 뭐 한 2200년 전에 에라토스테네스가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원래 살거든, 에라토스테네스가. 근데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라고 하는 지방의 우물에는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알게 돼.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알게 됐대. 예. 근데 하진날 정오에 가만히 보면 시에네에 있는 첨탑에는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여긴 그림자 생기는데 여기는 왜 그림자가 안 생기냐 이거죠. 예. 희한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다라고 가정을 해요. 예. 그리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버스 타고 가보면 아는데, 버스 타면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아무리 가도 계속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평행해서 그런 거야.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달이 이렇게 떠 있어. 보통은 이제 뭐 아파트나 있으면 지나가면은 이제 열심히 가면 지나치잖아요. 예. 근데 달은 계속 앞에 있지, 계속. 이게 빛이 나란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나란하게 오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고 크기 때문에 햇빛이 나란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완전한 구형인데, 이게 첨탑 같은 걸 세울 때 삐뚤어 세우진 않아요. 똑바로 세웁니다. 똑바로. 뭐만 하나 봐도 삐뚤어져 있는 거 금방 알잖아. 이것도 똑바로 팝니다. 똑바로. 햇빛이 나란하게 오면, 만약에 이게 여기 수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첨탑을 쭉 연장을 하면은 이 지구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 요 각도를 재잖아. 그러면 평행선에서 얻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7.2도면 여기도 7.2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7.2도일 때 호의 길이가 925km이면 원은 전체가 360도잖아요. 360도일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2πr 이렇게 지구의 뭐 반지름이나 아니면 이거 전체는 이제 그 지구의 지름이 되겠죠. 둘레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세울 수가 있죠.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오는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를 잽니다. 7.2도. 근데 여기를 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밑바닥을 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재는 거예요. 여기를 재고, 근데 그게 얻각으로 같기 때문에 이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가 925km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7.2도일 때 925km면 360도일 때 2πr이다. 보통 이제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다음에 r만 놔두고 7.2 곱하기 2파이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파이는 뭐 3.14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3이나 그러면은 약 7,365km가 반지름이 돼요. 근데 실제 지구는, 실제 값은 대략 이제 6,400km 정도 돼요. 요게 한 15% 정도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오차가 발생한 까닭은 뭐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은 아니에요. 약간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타원형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타원형이고,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면 되긴 해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두 지점 사이 거리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완전한 구유가 아니어도 거의 구야. 그래서 15%나 차이 날 그 요인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르쳐주긴 이렇게 가르쳐주지만.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 거리가 특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더 큰 이유는 예전 책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빠졌는데, 이게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는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 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이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자,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지 동일한 그 시각에 태양의 위치가 같아서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이제 이집트 이런 데 정복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를 이제 세워요. 여기 보면 이제 잠깐 나와. 조그만 글씨로. 알렉산드리아 보여? 그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하진날 정오에 태양이 바로 수직으로 비추려면 북회기선이라고 하는 데가 하진날 정오에 수직으로 비추는 데야. 여기가 23.5도거든요, 사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고, 시에네가 한 요 정도, 요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어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 여기랑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시에네가 조금 삐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나요, 거리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거리도 15% 증가한 거예요. 동일 경도상에 있는 데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 예, 완전한 구형이 아니면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적용하려면 결국에는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도가 같은 두 지점에서의 위도 차는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 중심각의 크기는 위도 차랑 같다. 이건 뭔 얘기냐면, 위도라는 게 원래 적도에서부터 재는 거잖아. 적도에서부터 이 각도를 위도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속초 대구 나왔네. 속초랑 대구가, 속초가 38도고 북이 38도고 대구가 35.5면 요 사이각이 2.5일 거 아닙니까? 2.5 맞나요? 2.5 맞네. 그럼 2.5도라는 게 위도차라는 거예요. 위도차. 위도차. 38도와 35.5의 위도를 알면 중심각의 크기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위도차가 중심각의 크기고, 그리고 이제 250km 떨어졌으니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2.5도 차이 났을 때, 중심각이 2.5도일 때 250km면, 만약에 둘레를 알고 싶다면 그냥 x로 하시면 되거든요. 360도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반지름을 알고 싶으니까 요 둘레 대신에 2파이r이라고 쓴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건 지구 크기 측정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지구는 이제 자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봐요. 그러면 태양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동에서부터 뜹니다. 이렇게 아침에.
그 다음에 한 12시 정도 되면 이제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 6시나 7시 되면 져요. 서쪽 하늘.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는 줄 알고 있었지.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천동설인데, 천동설. 근데 알고 보면 태양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였어. 지구가 여기가 이제 요 정도 햇빛이 비추고 있다고 하자. 요렇게 돌면서 태양이 뜨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가 있으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거지. 저로 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 태양이 지는 거지. 밤이 되면은 태양이 돈 게 아니라 사실 지구가 돌아서 태양 반대편에 있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요런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요런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운동 일주운동이라고 하고,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는데 태양, 달, 별 다 똑같아요.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로 갑니다. 물론 북쪽 하늘 보고 있으면 조금 이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긴 하는데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15도씩 돕니다. 1시간. 1시간에 15도씩. 얘네들의 움직임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돌아야지 태양이 동에서 뜨는 거예요. 자전 방향 서에서 동으로 오고 1시간에 15도씩이고, 그럼에 따라서 천체 일주운동, 하루 동안의 운동이죠. 일주운동이 나타나고, 자, 천체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갑니다. 근데 운동 속도는 1시간에 15도씩 가는 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북쪽 하늘을 관측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북반구에 사니까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해가 이쪽에 떠 있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가 안 보입니다. 여기 남쪽인데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해가 보이겠죠.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야. 북쪽 하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웠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중요한데,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이 동쪽이에요. 오른쪽이 서쪽이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동에서 떠요. 이렇게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 북쪽 하늘 바라보고 있잖아. 이거 중요해.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들이 돌고요. 1시간에 15도씩 도는 것 같고, 일주운동의 중심은 북극성이 됩니다. 왜 또 북극성이냐면, 이제 우리 자전축이 쭉 따라가면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중심, 회전축은 돌질 않아요. 다른 별들은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 보이다가 이렇게 돌면서 보면 다른 데 보이다 이렇게 되는데, 북극성은 자전축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돌지 않고 30도라고 표현이 됐으면 2시간이 흘렀다라는 거고, 방향이 시계 반대니까 요게 그 전이고 이게 그 후야. 2시간 후야. 여기서 이걸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됩니다. 결과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주운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런 게 북극성이지 얘가. 그리고 요 각도는 똑같은 거예요. 요 길이는 좀 차이나 보이지만 같은 시간 동안 관찰하기 때문에 이 각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 보면 뜨고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동쪽, 이렇게 되면 남쪽, 이렇게 있으면 서쪽. 이거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돈다.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
왜냐면 이제 365일 동안에 365도를 돌기 때문에 약 1도씩 도는 거죠. 하루에 1도씩. 태양의 연주 운동, 1년 동안의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하고,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하여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한다. 뭔 얘기냐면, 밑에 봐봐요. 지금 사실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8월입니다. 8월. 지구가 8월일 때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개자리에 있는데 보여요. 8월이라는 소리는 태양이 개자리에 있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 도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지구가 한 2개월 정도 지나, 그럼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은 움직인 게 아닌데 천여자리에 있는데 보인다는 거죠. 태양이 이 별자리 사이를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연주 운동. 그리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해요. 황도.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황도 12궁. 뭐 북두칠성이나 이런 거는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북쪽 하늘에. 북두칠성 이런 애들. 황도 12궁은 여기 있는 거고. 북두칠성은 황도 12궁에 속하는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지구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 태양의 위치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8월이라고 하면 태양이 여기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낮에 태양이 떠 있는데 개자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월에 개자리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밤이 되면 사람이 여기 있겠지? 그러면 이제 머리 위에 있는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염소자리가 되는 거야. 8월에 염소자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생일이 12월 달이어가지고 내 별자리가 염소자리거든? 근데 염소자리가 12월에 보이는 별자리가 아니야. 염소자리는, 그거는 자기 생일 별자리는 무시하시고 여기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8월에 한밤중 남쪽 하늘에 뭐가 보이냐? 그럼 일단 8월 찾으시고 8월에서 6개월을 빼시던가 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애가 8월에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10월에 천여자리에 태양이 있는 거고, 천여자리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한밤중 남쪽 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물고기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는 개자리를 태양이 지나고 한밤중 남쪽 하늘에는 염소자리가 보이고, 10월에는 천여자리를 지나는 거고, 한밤중 남쪽 하늘 6개월 빼셔가지고요 물고기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했고, 요거를 보면은 이제 해가 진 직후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각에 보는 거야. 같은 시각에. 예를 들어서 뭐 초저녁이겠지. 초저녁에 뭐 한 6시나 지금. 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해가 진 쪽이, 이쪽이 무슨 쪽이야? 해가 졌으니까 서쪽이야 얘가. 서쪽입니다. 별자리를 관측하면 점점 서쪽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별자리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동에서 서로.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가는데, 태양을 생각해 보면은, 태양은 요 쌍둥이 자리나 오리온 자리 쪽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태양은.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태양의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고,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야.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입니다. 근데 둘 다 하루에 1도씩 가는 거는 똑같죠. 별의 연주 운동은
별의 연두운동은 동에서 서고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원의 성질 중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요거를 이용한 거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 그 다음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런 두 가지 가정을 세웠고요. 자,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거는 지금 A, O, B인데 거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 땅 파고 들어가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각으로 크기가 같은 세타 다시 지금 C, B 다시 O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타 다시 여기를 측정해 가지고 중심각을 알아낼 수가 있고,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완성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큰 것들이 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길이고, 그럼 각도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360도 써야 되고, 여기는 작은 거 써야 되는데, 세타나 세타 다시 쓰면 됩니다. 세타나 세타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자, 같은 경도에 5번부터 5번부터 10번까지가 스스로 해보십시오. 자, 같은 경도에 있고요. 위도가 30이랑 33이니까 위도 차가 3도잖아요. 그래서 3도일 때 그 두 지역의 거리가 300km래. 중심각의 크기만 구하는 거네. 그 3도 쓰면 되네요. 중심각의 크기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 별 등과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동에서 서로 원을 그리면서 도는 현상을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북쪽에서 하늘의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1시간에 15도씩 도는데 이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이고, 자, 요거는 남쪽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요거는 이제 지는 거, 화살표가 있으면 조금 더 쉬운데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게 서쪽 하늘입니다. 서쪽 하늘. 요거는 북쪽 하늘이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 동쪽 하늘입니다. 자, 전갈자리 부근을 지날 때는 12월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 12월에 전갈자리 부근을 지난다. 태양이 A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이게 뭐 이렇게 잘 그으면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봐. 그럼 쌍둥이 자리가 있고 거기서 6개월 빼시면 이제 공수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공수 자리 써야 되고, 몇 월이냐라고 썼군요. 공수 자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력 암기력 문제 53쪽에, 자, 이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해보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십시오. 다 해봤죠? 중심각의 크기는 7.2도 되는 거고, 그죠? 거리는 925km. 옛날에는 이 거리를 잴 때 사람들이 걸어가서 재는 거예요. 이 보폭이 얼마다를 이용해 가지고 걸어가서 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았지. 비례식을 완성하여라. 여기 이제 2파이R이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 360도 쓰면 되고, 여기 이제 7.2도 쓰면 되고, 이거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비례식을 세우고 이제 풀 때 2파이R 곱하기 7.2는 360 곱하기 925고, 해보고 있는 건가? 그 R은 2파이 곱하기 7.2분의
360 곱하기 925 3.14 해가지고 하라고 돼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했어요? 뭐 좀 귀찮아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되고 7365 나오네.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이건 이제 지구본 이용해 가지고 실험하는 거고요. 지구본에 막대를 세울 때 하나는 그림자가 없어야 되고요,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45도 나와야 되고, 거리는 10cm네요. 근데 이게 360대 2πr 썼으니까 여기 각도 나와야 되겠죠. 여기 45도 대 10cm 반지름 구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죠. 예. R은 2파이 곱하기 45도 분의 360 곱하기 10,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하면은 이제 13cm 나오네요. 자, 동일 경도상에서 위도가 다른 두 지점을 거리를 구하는 건데, 지금 2.5도 차이죠. 그럼 360대 뭐, 근데 여기 써 있잖아, 2파이R이. 그쵸? 그럼 여기에 각도 쓰면 돼. 각도. 여기 2.5 쓰면 돼. 그럼 요거는 거리인데, 여기 큰 거 작은 거니까 이것도 큰 거 작은 거 쓰셔야 됩니다. 280km. 비례식만 완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준다는 기초를 1번부터 19번까지 빨리 풀어봐 주시고, 다 했죠. 이거 하고 서술형은 좀 같이 좀 할게. 1번부터 할게요. 가정,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2개. 지구 완전한 구형이다. 햇빛은 투명하게 들어옵니다. 1번,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제 풀면은 자꾸 비례식을 세워야 되고, 7.2도일 때 925km입니다. 360도일 때는 2파이R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곱해야죠. 그래서 R은 7.2 곱하기 2파이 분의 925 곱하기 360, 이렇게 써있는 애 찾으시면 되고요. 3번이네. 3번이고, 그 다음에 직접 측정해야 할 것은 요 세타 다시에 관한 거, C, B 다시 뭐 5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나? C, B 다시 B, 이거 괜찮네. 막대 길이 이런 건 상관없고, 호의 길이는 필요합니다. 그쵸? 니은 3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수직으로 세워야 하고, 이 막대의 길이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막대 길이 같아야 될 것 같지만 막대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막대가 길건 짧건 똑같아요. 이 각도가 막대가 짧아도 똑같습니다. 7.2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그림자가 모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안 생겨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A-만 안 생기고 B-는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4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 맞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실험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너무 얘를 이렇게 두껍게 가깝게 세우잖아. 그럼 그림자가 여기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적당하게 좀 안쪽에 세워줘야지 그림자가 이 지구의 표면을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모형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거 읽어보시면 맞고요.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고. 자, 그래서 이게 길이끼리 모으고 각도끼리 모았어요. 그러면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죠, 그쵸? 큰 것끼리 모으고 작은 것끼리 모았으면 각도에서 지금 각도 길이지. 그럼 각도 길이 써야 돼. 6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6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도는 똑같고 위도가 다르잖아요. 중심각의 크기는 15도가 날 거고 나랑 나 4번 7번에 자, 위도 차가 났어요. 3도 3도일 때 290km 360도일 때는 2πr. 그럼 R은 이제 둘레네요. 둘레면은 그냥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구하려면 2πr 쓰시고 X는 3분의 290 곱하기 360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죠? 자, 자전에 의한 현상, 낮과 밤 되는 거, 일식과 월식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해. 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자, 계절 변화 이런 거 지구 공전이죠. 이런 거는 이제 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요거는 되고요. 그쵸? 일주운동. 6번은 공전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되죠? 8번도 공전입니다. 지구 공전. 9번에 자 어느 날 10시에 여기 보였다. 12시는 2시간 후잖아. 그럼 30도만큼 회전하는 건데 나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나 30도 4번 1시간에 15도씩이니까 2시간이면 30도 회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렇게. 사실 여기 요 근처에 북극성 있긴 할 텐데 요렇게 보시면 이게 동쪽 하늘이라는 거고, 요거는 북쪽 하늘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서쪽 하늘이에요. 서쪽 하늘. 동북서 3번. 자, 이에 대한 설명. 별들은 1시간에 15도 도는 거고요. 11번에 공전하는 거 아니고요. 나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죠. 나는 가와 다에서 원호의 중심각의 크기 모두 같다. 이게 같은 시간 동안 관찰한 거면은 중심각의 크기는 모두 같은 겁니다. 1시간에 15도씩. 그래서 답은 4번이고, P별은 이제 북극성일 거고요. 관측 시간 2시간이다. 30도 회전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남쪽 하늘 아니죠. 북쪽 하늘 4번. 13번에 연주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공전이죠. 이거 뭐 1년에 한 개씩 이런 거 아니죠. 4번 맞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1년 후에는. 자, 이 정갈자리가 이렇게 붙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가, 다음에 서, 다로 가야 되죠. 나가다. 3번.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별자리는 하루에 13도 돈다. 하루에 13도 공전하는 건 달의 공전을 의미하고, 별자리는 하루에 1도씩. 1도씩. 1번이 답이고요. 16번에 옳은 것은 4월에 태양은 물고기 다리 근처를 지난다. 뭐 다른 거 읽어보시고 4월에 물고기 다리 지나는 거 맞아. 태양이. 그럼 지구는 이 정도에 있는 거죠. 지구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4번이 답이고요. 7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일단 7월을 찾으시고 지구는 여기 있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6개월을 빼가지고 궁수자리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빗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7월에서 6개월 빼는 게 좋아. 그래서 궁수 자리 3번 고르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직선으로 긋다 보면 약간 빗나갈 때도 있고 이래. 그래서 빼서 하세요. 빼서 6개월 빼거나 더하거나. 자, 2개월 후 같은 시각에 한밤중에 정남쪽에 보이는 별자리를 쓰시오라고 되는데, 별자리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요렇게 90도일 거 아닙니까? 2개월이면은 하루에 1도씩 60도를 회전해야 돼요. 알겠어요? 60도?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애가 60도 회전해서 별자리는 이제 동에서 서로 가거든요. 사자 자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60도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도씩. 천체 운동의 방향이 서에서 동인 거, 달의 공전을 아직 안 배워서, 하여튼 달의 공전도 서에서 동이고요. 지구 공전 서에서 동이고, 지구 자전 서에서 동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지구 공전, 지구 자전, 달의 공전 이런 거는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서에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자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달도 지구를 따라서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런 거는 다 서에서 동이에요. 사실 태양의 자전도 서에서 동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나머지는 일주운동 이런 거는 다 그 동에서 서야, 이런 애들은 일주운동은. 별의 연주운동도 동에서 서예요. 별의 연주운동도. 아까 배웠지만 별의 연주운동도.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동에서 설 것 같은데 태양의 연주운동만 서에서 동이에요. 이거는 관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사실 다른 거는 상대적인 움직임이어가지고 동에서 서긴 한데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됩니다. 57쪽에 자, 요런 같이 할게요. 네, 같이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평행하다. 햇빛은 평행하다. 그 다음에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뭐 밤낮이 반복된다. 그다음 천체의 연주운동. 뭐 별의 일주운동 써도 되고, 일주운동이죠. 천체의 일주운동, 달의 일주운동, 뭐 아니면 뭐 태양의 일주운동, 뭐 별의 일주운동 이런 거 다 천체의 일주운동에 속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 봤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의 움직임. 1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구 자전 방향과 속도. 네, 서에서 동요해야 되고, 속도 1시간에 15도. 쓰시면 되고요. 지구 공전 방향과 공전 속도. 서에서 동이고, 하루에 1도. 하루에 1도. 지구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태양의 연주운동, 뭐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구하는데 이용한 원리. 원에서
중심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보시면 되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크기가 실제 지구 크기와 차이나는 까닭. 이거는 배운 대로 쓰세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9번에 별이 일주운동하는 까닭과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까닭을 각각 서술하시오. 별이 일주운동하는 까닭은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지구의 자전. 네,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까닭은 지구의 공전. 10번에 지구의 관측자가 볼 때 별이 일주운동하는 방향과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방향. 일주운동은 동에서 섭니다. 둘 다. 네, 별이 일주운동하는 것은 동에서 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이에요. 서에서 동.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입니다. 맞네 할게. 자, 지구 모형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세우세요. 세타라고 해도 되고 세타 다시라고 해도 되고, 세타 대 L은 360 대 2파이R. 자, 반지름을 계산하려면 R은 2파이 곱하기 세타 분의 L 곱하기 360 하면 되고, 파이는 3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2 곱하기 3 곱하기 15분의 6 곱하기 360 하면 되네. 6은 지워질 거고, 몇 배죠? 24배가네요. 24cm네요. 답은 24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서울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랑 그 위도 차가 4.1인가요? 4.1도인데요. 그쵸? 네. 4.1도일 때 452km이고요. 그럼 360도일 때 2파이야. 식만 세울게. 계산하라고 되는데 안 할게요. 그냥 계산하면은 이제 6615km가 나오긴 하네. 답만 쓸게. 6615km. 자, 그 다음에 먼저 찍은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가를 먼저 찍은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고, 2시간 동안 이동한 각도는 30도 돼야 되고, 가와 나를 관측한 하늘의 방향은, 가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거는 가는 동쪽입니다. 이렇게 되죠. 네, 서쪽입니다. 나는 화살표 쓰라고 되어있네요. 화살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이 이동하는 방향은 별자리 쪽에 태양이 붙는 거기 때문에 서에서 동이라고 하셔야 되겠고, 이동 속도는 하루에 1도, 그거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하루에 1도. 자, 8월에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는 그 써져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계자리. 가는 계자리고,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잘 그어 보시면은 뭐 7월이네. 7월. 한밤중 남쪽 하늘에는 공수자리가 보이네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